지난 시간에 해외에서 고급 올드 빈티지 와인을 구매하실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매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를 드실 때도 잘 준비해서 드셔야 올드 빈티지의 그런 고급 와인을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스토랑에 반입을 하실 때는 긴 시간 동안을 미리 맡겨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며칠 날 예약한 날 이제 콜키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좀 와인을 좀 세워서 보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이 까베네 소비뇽 품종은 오래 숙성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의 이제 그런 고형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침전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드 빈티지 와인이라고 하면 그런 침전물들이 더 많아지겠죠. 침전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찌꺼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수십만 원 호가하는 이런 와인 한 병을 마실 때 침전물을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경우는 없겠죠. 일부러 제가 이 와인을 막 이렇게 들고 와요. 뭐 쇼핑백에 넣어서나,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딱 이렇게 콜키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리 제가 만화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그런 만화 주인공이 하는 디캔팅을 아무리 섬세하게 하고 어떠한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병 안에 다 지금 떠 있고 이미 다 퍼져 있는 침전물들, 와인과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시는 장소에다가 최대한 오랜 시간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안정화라는 개념은 침전물에 대한 안정화거든요. 그러니까 침전물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고형분이기 때문에 이 고형분끼리 시간을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병 밑에 가라앉고 침전물들끼리 약간 이제 고착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 안에는 이제 침전물을 포함한 약간의 이렇게 와인이 남아 있고, 디캔터에는 아주 이제 순수하게 침전물이 없는 이제 맑은 와인 부분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같은 와인이라도 와인을 즐겼을 때 훨씬 더 풍부한 그 와인에 녹아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풍미와 여운까지도, 침전물이 있으면 확실히 여운에도 좀 방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이제 테이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이나 해외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이제 그 와인 바구니 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디케팅 서비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올드 빈티지 바틀이나 서비스해야 되는 바틀들은 저희 셀러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세워서 좀 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병 모서리 부분에 최대한 침전물들이 가라앉힌 상태로 디게팅을 할 수 있게, 대부분의 고급 업장에서 올드 빈티지 와인을 이제 주문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정말 레스토랑에서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레스토랑에 이 와인을 정말 꼭 마시고 싶은데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면 미리 그런 것도 요청을 하셔도 또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는데 거기 레스토랑 사이트에 보니까 이건 정말 꼭 마시고 싶은 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을 할 때 제가 이거는 꼭 그날 이제 마시도록 할 텐데 좀 와인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안정화를 잘 시켜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업장 측에서 이제 소믈리에에게 잘 전달을 해서 와인을 가장 이제 완벽한 상태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니까요. 정말 이렇게 좋은 와인, 올드 빈티지 고급 와인을 드실 때 정말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흔들린 상태로 딱 가져가셔서 드시는 그런 일은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와인의 안정화 부분이 잘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와인의 시음 온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힘이 좋았던 와인이라도 아무래도 힘은 이제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농축미가 아주 강했던 와인인데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다 보면 사람이 땅으로 가는 것처럼 와인도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맛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레드 와인이 어떻게 보면 좀 화이트 와인의 좀 중간 개념처럼 조금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계절에는 이제 실온이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가 않지만,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실온이 보통 23도, 4도 이제 이상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온도가 되면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이 섬세하게 숙성된 그런 토양의 느낌을 온전하게 좀 즐기기 어렵습니다. 와인이 향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렇게 퍼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만약에 한 20도 정도의 온도라고 하면 조금 이제 셀러에서 온도를 약간은 좀 낮춰서 약간은 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와인을 조금씩 이제 올려 드시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고급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도 좋고, 또 하나 이제 와인의 시음 온도가 중요한 거는요. 재배되는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그렇겠죠. 물론 이제 전 세계 제일 비싼 이제 로마네 꽁띠를 비롯한 최고급 와인의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다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들인데요.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는, 그만큼 또 많은 지역에서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품종이죠. 그러한 와인을 드실 때는 마찬가지로 그 와인이 서늘함을 좋아했기 때문에 와인 또한 좀 서늘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도 그 화이트와 그 레드의 좀 중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온도를 맞춰서 드신다고 하시면 가장 좀 이상적인 또 이제 시음 환경이 이제 되실 것 같고요. 샴페인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의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크리스탈 79년 빈티지를 어느 누군가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탈 샴페인 79년을 아이스 버켓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완벽하게 칠링을 해서 차가운 온도로 많이 마신다고 하면 그 40년 세월 동안 숙성된 그런 캐러멜되고 복합된 그런 복합적인 그런 환상적인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 퍼지거나 맛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약간의 좀 서늘함으로 좀 응축을 준다고 하면, 올드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너무 응축을 시키면 향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풍미 자체도 좀 이렇게 그 수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올드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하면 샴페인과 화이트의 중간 개념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 화이트 개념으로, 실제로 보통 30년 이상 샴페인이 숙성이 되면요, 그 와인이 조금씩 증발하는 것처럼 이 기포도 온전히 다 남아있기가 어렵겠죠. 거의 샴페인과 화이트에 대한 구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화이트의 개념에 가깝게, 너무 이제 차갑지 않게 화이트 온도에 가까운 온도로 이제 드셨을 때 올드 빈티지 이런 고급 샴페인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고급 와인을 고급스럽게 드시는 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